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2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회발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은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사례가 국내에 3건 유입됐다고 앞서 단신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계속 해외 유입 확진자가 국내 지역 감염보다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역 감염이 해외 유입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발표된 그 신규 확진자 수치를 봐도 총 34명인데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23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입니다. 확진자 비교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괜찮은 건지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최근 2주간 국내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명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9일에는 30명이었다가 어제는 이제 17명, 그리고 오늘은 23명. 그러니까 평균보다 계속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물론 이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12명보다는 굉장히 높은 형태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또 부산에서 9 사례가 보고가 네. 됐는데 아마도 이제 내 거는 이제 자가 격리 중에 이제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서울에 다녀가신 분을 통해서 이제 부산에서 추가적인 지역 감염이 생겨서 지금 수도권에서 생긴 집중 발생이 서울에 계신 분이 지방을 가시든 아니면 지방에서 수도권을 다녀가시든 언제든지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지역 감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 소모임이라든지 카페, 시장 등을 통해서 계속 소규모 감염이 보고되고 있고 이제 해외 유입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예. 그동안 이제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또 그다음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이제 의무화해가지고 이렇게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자체 발생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과거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보고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좀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례별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남대문 케네디 상가 감염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고양시 반석교회 발입니다. 반석교회 발 교인이자 시장 상인인 여성이 같은 층에서 일하는 의료 상인 7명을 감염시킨 상태고요. 여기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확산 가능성이요? 네, 아마도 그 처음에 이 교회 모임 그 지난 주말, 그러니까 8월 1, 2일에 전파가 생긴 게 아니라 혹시 이미 7월 말부터 교회 중심으로 전파가 있은 다음에 이 남대문 상가에서의 어떤 감염 전파도 8월 초나 7월 말 조금 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일찍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없고 어떤 QR코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그 주변의 상인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확진자가 추가됐고 또 일부는 좀 음성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가신 어떤 구매하신 손님이라든지 네. 다른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는데 이제 애로점이 많고 또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기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재난 문자를 받아보셨겠지만 7월 30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케네디 상가를 방문하시고 증상이 발생하신 분들은 선별 검사를 받아달라는 당부를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좀 접촉자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녀가신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선별 검사에 좀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케네디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로도 다른 상인들이 감염되었고 또 거기서 또 추가적인 2차, N차 감염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방역 당국하고 또 남대문 상인의 분들이 모이고 방역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이제 방역 관리를 할 건지 긴밀한 조치를 통해서 아마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반석교회에서부터 또 이게 시작됐던 것이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의 확진 역시도 반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그 집단 사례가 나오는 것이 그 어린이집 교사, 그 교사를 통한 원생과 가족, 그 가족의 지인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방역 당국 차원에서도 이 교회 내 소모임에 대한 금지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종교시설 소모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의 제한이 다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강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되면 좀 교인들이 조금 더 조심하시는 부분이 있고 소모임 자체를 자제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모임을 계속하시면서 이제 증상이 생겨도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오히려 숨긴다든지 또 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위험성이 네.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 뭐 성교회라든지 송파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 이제 소모임을 한 것이 이제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늦게 신고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소모임을 좀 자제하게 하면서 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이러한 방역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좀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고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교회에서 자체적인 어떤 자치위원회와 또 이제 방역 당국이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방역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별로 또 교회 특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좀 방역 조치를 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좀 괜찮겠지 하고 소홀히 할 때도 이제 서로 조금 점검을 하면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네. 방역 당국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강화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선적으로 그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좀 발표하고 좀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부산에서 신규 확진자 9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은 러시아 선박 영진 607호에 근무하셨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부산의 174번째 확진자, 이분이 이제 서울을 갔다 오셨는데 이분하고 접촉한 5명의 신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좀 지역 감염이 집중돼서 발생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8월 1일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증상 발현이 8월 3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부산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아마 8월 4, 5일 이후에 예. 비교적 3, 4일 전에 시작된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접촉자를 파악해서 격리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전파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 동선을 얼만큼 빨리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접촉자들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좀 증상이 의심될 때 조기에 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또 역학조사에 또 동선에 또 접촉자에 대해서 역학조사에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이 추가적인 접촉을 막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분이 선내 격리 중에 이제 보고된 사례이기 격리 중에 때문에 확진이 된 사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염 위험은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5명, 그 174번 부산 확진자를 통해 감염이 됐다라고 오늘 나온 접촉자로 분류됐었던 그 오늘 발표된 확진자 5명이 60, 70대 여성이라는 점이 좀 주목되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서 80대 이상은 이제 25%, 근데 70대는 10%의 사망률,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지실수록 치명률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기저질환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고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는지 또 상태가 중증, 위중으로 진행되는지를 병원에서 잘 모니터링하면서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최근에 공개된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예. 초기에 또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인 경우에 또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19과 관련해서 통계치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치명률은 최근에 좀 낮아지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치명률이 0.98%,
이게 유행 초기에는 2%대 중간까지 올라가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의 통계하고 합산해가지고 확률을 좀 내보면 2% 초반, 2.09%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행 초기에 비해서 지금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 이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13명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 투약이 됐다 그러거든요. 아직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동안 렘데시비르는 어떤 치료 기간 한 30% 정도 단축을 시켜주지만 어떤 치명률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효과 분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초기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형태의 예.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좀 그동안에는 어떤 중증도 치명률에 큰 차이는 밝혀져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치명률이 약해진 건 아닌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초기에는 대구 경북 중심으로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 이제 특히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정신병원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이제 많이 감염되면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좀 산발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확진자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조기에 확진자들을 중증별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긴 장마로 인한 피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때문에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공간에서의 지금 또 감염병도 그렇고요.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유념을 하면서 생활 수칙을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환경의 밀집도를 좀 줄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급하게 하시느라고 좀 좁은,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자 사회에 좀 범위를 넓혀서 군뿐만 아니라 도 단위로 좀 넓혀서 좀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좀 분산. 그런 건 또 지자체 차원에서 좀 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나서서 좀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적절한 환기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할 때 또 모기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방충 작업을 하면서 적절한 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 그다음에 2m 이상 거리두기, 손위생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 이제 수인성 전염병 같이 식품이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과 이제 충분히 익힌 위생적인 음식 공급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수도가 끊긴 데가 있다면 또 이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또 별도로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의심되고 열이 나시고 그러신 분들이 적절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것이 유행하지는 않는지 또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선별 검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